자, 그러면 공동체주의 정의가 별로 없어요. 반대로 자, 공동체주의 정의관은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정의관이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우리 그 남학생들은 이제 군대 가면 이걸 가장 많이 경험해요. 군대는 무조건 집단의 정의가 우선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는 1도 있어 없어? 없어요. 알겠죠? 무조건 하자는 대로 해야 돼. 그게 너무 싫지. 좀 잘 따르는 학생들도 있는데 싫어하는 대부분 싫어하죠. 그치? 재밌는 얘기 누가 군대 있을 때? 여학생들 재미없죠? 군대 얘기,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 이런 거죠. 여성분들 진짜 싫어하는데. 그죠? 그냥 수업하겠습니다. 개인의 공동체주의 정의관, 개인의 삶은 공동체의 바탕을 둔다. 공동체가 우선이야? 이해가니? 그래서 공동체는 나라는 그냥 우리가 합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봐요.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대.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사회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이라는 그 의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이해하지? 그래서 공동체는 개인의 삶에 일정 부분 개입이 가능해요. 근데 하지. 그래서 막 학교도 억지로 나와 그러고 그죠? 강제로 군대도 꼬고 그런 거야. 이해가? 그래서 개인은 공동체 안에서 독립된 존재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지낼 수는 없어요. 이해하지? 그럼 학교도 안 갔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개인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화나 역사나 가치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지 않겠니? 다음, 그리고 공동체가 올바를수록 구성원이 행복해지겠죠? 당연한 얘기고, 분배 기준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 그러니까 분배,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나누는 건지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두가 공유하는 원칙으로 나누겠지.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노직처럼 내 거는 아예 건들지 말라고 하던가 아니면 롤스처럼 일정 부분 분배를 할 건지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렇게 괜찮지? 공동선과 개인선이 충돌하면 누가 더 중요해? 공동선. 됐니? 넘어간다. 자, 그럼 개인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공동체주의 정의관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뭐해? 수업은 이제 더 없어? 그냥 자습해? 근데 여러분들 자습하면 뭐해? 2학기 거 준비? 아니면 수능 준비? 그냥 다 해? 다 해? 그러니? 여러분 바쁘겠네요, 그죠? 그래요. 그냥 수업하겠습니다. 개인은 공동체 속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면서 그 안에서 정체성을 형성하죠.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지. 받긴 받죠. 그러면서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긴 하죠. 그게 만들어지잖아. 그지? 그래서 개인은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를 위해서, 즉 우리 나라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위해서 주어진 책임과 의무에 충실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뭐 연대의식, 유대감, 그러니까 공동체적 가치를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내용은 다 뭐야? 개인과 공동체가 있을 때 누가 더 중요하다고?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쫙 써놨죠? 여기까지. 이건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입장이에요. 주의점.
뭐가 지나치면 안 돼. 이게 지나치면 뭐가 되는 거야? 집단주의 혹은 전체주의라고. 그러니까 집단의 목표를 위해서 개인의 권리는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거를 뭐라 그래? 집단주의나 전체주의라 그래. 여기까지 이해가지? 군대가 굉장히 이거랑 비슷해. 오케이? 소수 의견을 억압하거나 아니면 보편적인 도덕 가치를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또 심한 것 중에 하나가 연고주의가 심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개인을 판단할 때 그 개인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나온 집단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 이 연고주의의 가장 심한 게 학벌이다. 학벌이 무시할 수는 없지만 너무 학벌만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들기 쉬운 예가 우리 손흥민이죠. 흥민 씨 학력이 고졸이잖아. 대학 안 나오지 않니? 근데 손흥민을 대학 안 나왔다라고 해서 이렇게 무시하진 않죠.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태도를 갖는 것도 안 된다. 여기까지 괜찮니? 다음 이제 그러면 개인이 중요한가 공동체가 중요한가를 따져볼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둘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예요. 둘 다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사우스 코리아 내 의무도 다 해야 돼. 그래 안 그래? 학교도 의무잖아. 교육의 의무죠. 학교도 가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돼. 나와서들 군대도 가야 되고 어쩔 수 없어요. 갔다 오세요. 그렇지? 다음 공동체의 이익을 강조하면서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돼. 이것도 이해가지? 위에 거는 자유주의적 정의가 입장에서 보는 거라 나도 우선이지만 나라를 위해서 할 걸 해야 되고 공동체주의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동체 목표가 우선이지만 개인의 권리도 다 하나하나 보장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괜찮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정의로운 사회래요. 알겠죠? 한 페이지 남았어요. 자, 이제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철학자들인데 그나마 나오면 근데 여기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노직이랑 몰스는 맨날 나오는데 여기는 잘 안 나와. 그러면 여기서 나오면 왈츠가 그나마 많이 나와요. 이해가니? 맥키타이어는 분량은 있다 하는데 잘 안 나오고요. 왈처가 다원적 평등해서 많이 나와요. 괜찮니? 그래서 일단은 다 보겠습니다. 맥키타이어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지? 인간과 공동체를 분리된 관계로 보면 안 된대. 개인은 공동체의 사회적 역할 혹은 소속감과 연대감을 통해서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거야. 괜찮니? 미안해. 이거 연대감. 전통과 역사. 그러니까 우리 사우스 코리아의 전통과 역사에 따라서 정체성이 형성돼. 그래서 내가 뭐가 있나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그래도 바람 피면 굉장히 안 좋게 보죠. 여기서 이해가? 그러니까 바람을 핀다라는 게 잘못됐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바람을 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쵸? 그런 예시 아닐까? 이해가? 그래서 개인의 도덕적 판단. 그래, 바람을 피면 안 된다라는 도덕적 판단에는 그 집단의 전통과 역사가 반영이 돼 있어. 우리 역사상
바람을 피우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지금도 바람을 피우면 안 된다라는 도덕적 판단을 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개인은 이걸 서사적 존재라 해. 그래서 우리 역사도 알아야 되며 자신의 삶 전체를 시작부터 끝까지 이해했을 때 서사가 이야기잖아. 그 흐름 자체를 이해했을 때 도덕적인 사람이 된대. 이해하지? 괜찮아요? 오케이? 우리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려면 사회적 연대감이 필요해. 근데 혼자서는 살 수 없잖아. 그렇지 않니? 여러분은 어때? 혼자서 잘 지내? 나도 혼자서 잘 지내는 편인데도 사람이 그럴 때가 있지 않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 사회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대감이 필요해. 그렇지 않니? 그렇단 말이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면 맥킨타이어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비판을 하는데 자유주의적 정의관이 공동체를 순환적 지위에 머무르게 한다라는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개인의 삶을 위해서 공동체를 도구로 이용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지. 맥킨타이어는. 여기까지 이해가? 자유적 정의관은 그냥 공동체 전통을 거부하고 공동체 유지 방법을 훼손한다고 비판하고요. 어쨌든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너무 개인만 강조하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무시하잖아. 그러면 너무 개인만 강조하다 보면 뭐가 발생해? 사회 분열이 발생해. 그래서 우리 한국사 다 했죠. 1학기 때. 우리 그러면 분당했던 거 기억나니? 막 이렇게 동인선이 쪼개지고 그럴 때부터 나왔던 얘기가 뭔지 아니? 한국인은 둘만 모여도 싸운다라는 속설이 그때부터 태어나요. 이해가?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 분열이 좀 심한 편이죠. 이해가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못했다라고 맥킨타이어는 보는 거야. 이해가? 괜찮니? 그다음 이 정도 말면 돼요. 근데 맥킨타이어가 얘기했던 거는 그냥 공동체주의 정의관이랑 비슷하죠. 그냥 그런 것만 하면 돼요. 알겠죠? 왈처는 뭐냐면 사회적 가치를 분배할 때는 각 공동체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해야 된대. 그러니까 나라마다 특징이 다르죠. 대한민국대로 다르고 일본은 일본대로 다르고 미국대로 다를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각 나라에 맞춰서 사회적 자원을 배분해야 된다고 보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그 공동체의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르게 분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다원적 평등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사회적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이해가니? 가장 큰 게 돈이지만 가장 우선시되는 게 돈이지만 돈도 있고 정치적인 권력도 있을 거고, 그지? 높으신 자리 아니면 교육의 가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교육을 누구한테 더 많이 해줄지 이런 걸 다 분야별로 나눠서 분배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는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 가치는 각각 다른 공정한 절차와 주체에 따라서 분배해야 된대. 이해가니? 그래서 안정과 복지는 뭐 필요해. 필요한 사람에게 화폐, 돈은 자유 교환을 해. 이렇게 각각 분야별로 다르게 분배해야 된대. 이것까지는 외울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냥 왈처는 다르게 분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이해가 돼? 그것만 알면 돼. 알겠죠? 괜찮니? 샌들, 이 마이크 샌들이 누구게?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 책 읽어봤니? 근데 그건 본 적 있죠.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옛날 서점 가면 베스트셀러로 있잖아. 그거 쓴 사람.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은 연구적 자아라서 걔는 공동선에 관한 숙고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정체성을 형성하면 돼요. 그러니까 집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얘기지.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서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보면 이해가냐?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해요.
그래서 마이클 샌델이 지금도 살아 계시거든요. 이게 철학과 교수님인데 한국에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렇게 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그럼 뭘 하냐면 그냥 모르는 그냥 아무런 시민들을 몇 명, 100명 가까이 모아놓고 이렇게 찬반 토론을 항상 시키세요. 그래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사회 정의가 뭔지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분이지. 이해가? 진짜 끝! 여러분들